약간 이런 식으로 살도 막상 없으면서 피부가 얇은 경우, 목이 여기가 늘어진 거나 또는 피부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늘어진 경우들에는 써마지를 하시던 분들이 소프웨이브를 해보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청담 리트의원 김재림입니다. 오늘은 써마지 굉장히 핫한데, 이 써마지를 하고 뭔가 약간 아쉽거나 또는 좋은데 뭔가 좀 모자란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받으시면 굉장히 놀라는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상담을 할 때 어떤 시술을 받아보셨냐, 지금까지 어떤 걸 받아보셨냐 하는데, 써마지를 받았었는데 저는 좀 잘 몰랐어요. 남들은 또 좋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제가 제 얼굴을 볼 땐 또 잘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 피부는 좀 뽀얘졌지만 리프팅 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너무 아프긴 했는데 그것만큼 자기가 이렇게 체감이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사실은 써마지의 어떤 원리와 특성을 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써마지는 시술 원리 특성상 우리가 피부에다가 고주파를 가해서 이 피부에 가해진 자극으로 인해 피부 껍질에 콜라겐 재생이 되고, 그걸 통해서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탱탱하게 쪼여지는 원리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줄 때에 피부의 안티에이징 효과, 콜라겐이 축적돼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점점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는 젊어지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 안티에이징과 약간의 타이트닝 효과를 동시에 보게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즉각적으로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사람마다 좀 편차가 꽤 있는 편이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천천히 좋아져서 피부 톤도 좀 맑아지기도 하고 피부가 좋아지기도 하고 안색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자기가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다라고 느끼는 장비는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꾸준히 장기적으로 해주면 정말 좋은 장비인 건 맞지만, 당장 자기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시술을 한다던가 어떤 섬세한 부위들, 눈가나 목이나 아니면 입가나 어떤 특정 부위를 가지고 굉장히 어떤 고민을 할 때의 경우에 따라서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술이라고 보는 것도 조금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 시술이다 라고 저는 사실 상담 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써마지라는 시술이 굉장히 훌륭한 시술이고 설령 자기가 체감을 못하더라도 의사가 정확하게 시술을 했다는 전제 하에는 자신의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술인 거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써마지라는 기대감과 어떤 가격이나 여러 가지 통증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면이 존재는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소프웨이브라는 장비는 조금은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장점이 좀 더 크다라고 저는 요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소프웨이브라는 시술은 이전에도 간단히 소개는 드린 적은 있지만, 원리와 목적은 어떤 면에서 써마지와 좀 유사합니다. 소프웨이브의 원리는 피부 아래 1.5mm 깊이, 가장 얇은 깊이의 초음파로 열 에너지를 선 모양으로 쏴주게 됩니다. 한 샷을 쏠 때 7개의 열선이 피부 아래 깔리는 형태가 되고요. 가장 얕은 깊이의 열 자극을 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피에 위치하도록 목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진피 안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모두 만들어지게 되고, 이 새로 생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12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까지 유지가 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사라지겠지만 12개월, 18개월 뒤까지도 새로 생성된 콜라겐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피부 진피층에 생긴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의 안티에이징 효과이고 피부가 젊어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구성에서 소프웨이브는 피부를 젊게 하는 시술이다. 그리고 그 효과의 유지기간이 써마지처럼 1년에서 1년 반까지도 보는 시술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이 되는 건 맞고, 또 두 번째는 소프웨이브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 진피에다가 가장 얕은 깊이의 열 에너지를 가해주기 때문에 잔주름과 시술 직후 그리고 시술 초기에도 환자분들이나 고객분들이 직접 느끼는 타이트닝 효과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써마지가 필요한 피부가 얇고 처지고 늘어지고 잔탄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일수록 원래는 냉정하게 말하면 갈 길이 좀 멀어요. 왜냐면 피부는 많이 느슨하고 늘어진 건 많은데, 이거를 바짝 조이는 게 살이 완전히 많이 두꺼워져 가지고 팽팽해져서 올라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써마지를 애초에 선택하고 필요한 분들이 반응이 천천히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써마지와 대비했을 때 소프웨이브가 초기 체감이 훨씬 더 빠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써마지와 소프웨이브는 둘 다 얇은 피부를 두껍게 하고 피부의 잔탄력이 떨어지고 늘어진 분들에게 필요하고, 그 두
둘에 콜라겐을 생성한다거나 콜라겐 엘라스틴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피부를 두껍게 하고 팽팽하게 하는 일종의 타이트닝 시술이라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프웨이브가 좀 더 유리한 점을 꼽아본다면 잔잔한 잔주름들이 좀 빨리 좋아지는 체감은 소프웨이브가 조금 더 특화되어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써마지도 역시 잘하긴 하는데 소프웨이브가 조금 더 안전하게 이걸 행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잔주름 재생에서 소프웨이브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 그리고 좀 더 얕은 깊이에 에너지를 가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좀 장점 중에 소프웨이브는 눈가나 목이라던가 뭐 이마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할 때 써머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아이 써머지 팁을 활용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 소프웨이브는 눈가를 할 때에도 소프웨이브를 가지고 그대로 샷만 결정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술 결정하는 조금 더 용이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써마지는 사실 300샷, 600샷, 900샷 얼굴 기준으로는 그렇게 세 가지 중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소프웨이브는 샷 수의 디자인을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는 입가와 팔자 쪽만 50샷을 할 수도 있고 얼굴 전체를 해서 300샷 이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얼굴 부위에서 한 200샷 정도 내외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얼굴에 따라서 또는 자기가 필요한 부위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샷 수를 좀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프웨이브가 써마지에 비해서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동일한 안티에이징 목표를 가지고 시술을 하는 것은 같은데 시술을 하고 나서 받으신 분들의 체감적 만족이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는 게 소프웨이브 쪽이긴 합니다. 일단 이건 원리적으로 소프웨이브가 가장 피부 바깥쪽을 에너지를 깔아주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중턱 아래에 여기 이제 조금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살도 별로 없으신 분들은 피부 자체가 늘어져서 이렇게 만져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살도 막상 없으면서 피부가 얇은 그런 경우나 목이 여기가 늘어진 거나 또는 피부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늘어진 경우들에는 특히나 소프웨이브를 할 때 초기 체감부터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써마지를 꾸준히 받아오셨는데 뭔가 좀 아쉽다라거나 써마지를 한번 받아봤는데 나쁘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할 만큼 빠르게 만족스러운 효과가 없었다라던가 또는 써마지를 꾸준히 받아서 다 좋긴 했는데 이걸 하다 안 하면 조금 더 처지는 것 같아서 써마지를 계속 하고 있긴 한데 뭔가 좀 아쉽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소프웨이브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써마지를 하시던 분들이 소프웨이브를 해보시게 되면 써마지를 좀 내가 내려놓기는 그래서 얘도 드문드문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소프웨이브를 다시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피부의 두꺼워짐이나 피부의 옛날보다 탄력이 떨어짐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는 맞고요. 그거 외에도 특별히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심부볼과 입가에 여기 잔주름 많이 지면서 이렇게 늘어지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중턱이나 목 쪽에도 살이 많은 게 아니라 이 거죽 자체가 약간 느슨느슨하게 늘어나면서 피부 자체가 이렇게 모이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어가거나 60대 넘어가거나 할 때에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수술을 통해서 거상을 한다거나 힘있게 끌어올려서 이제 이걸 다시 꼬매주거나 하는 것들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리프팅 레이저로 한다고 할 때는 그런 분들에게 소프웨이브가 굉장히 훌륭한 효과를 보이게 되고 다소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이마 부위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눈가 잔주름까지도 어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몇 가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는 소프웨이브가 약간 통증은 있어요.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할 때는 정말 통증도 없는 거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들 태세가 많이 달라져서 아프긴 합니다로 많이 바뀌었는데 통증은 좀 있는 편이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써마지보다는 좀 덜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대략 그 레벨인 것 같아요. 최근의 의학 그리고 피부 미용 의학에서의 트렌드나 모두의 의학적 공감대는 지나치게 과한 통증이 꼭 좋은 건 아니다가 맞고요. 내가 느낄 수 있는 통증에서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사실은 가장 좋은 정도의 강도이고 그 강도로 오히려 양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접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애초에 너무 무리하게 강하게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조차 좀 통증이 부담이 되면 여러 가지 수면 마취나 연고 마취나 주사 마취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면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건 아무런 통증이 없는 그런 시술은 아닌 게 주의사항이라면 주의사항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대신에 시술을 하고 나서 어떤 부작용이나 많이 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해외 시술 사례에서는 물집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된 바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서는 소프웨이브 시술하면서 물집이나 화상이나 이런 게 생긴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근에 생겼는데 못 들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시점까지 취합된 데이터에서는 한국에서 국내에서는 그러한 부작용은 없었고 실제로 저희가 시술을 해봐도 할 때 느끼는 통증 외에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얼굴에 자국이 남는다거나 붓는다거나 일상생활이 불가하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없는 편에 가깝고 미세하게 있는 잠붓기 정도가 뭐 있을 수 있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써마지라는 유명한 시술을 이제 받으시면서도 약간의 뭐 아쉬움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시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